박지연 선생님 모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또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저는 오늘 선생님 처음 뵀는데 너무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보는 라디오 안 들으시고 이렇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어떤 분인지 뵙고 싶다 하실 텐데 저는 뵙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 그렇죠. 칭찬은 늘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선생님 오늘 그동안 많은 말씀 해주신 거 제가 늘 집에서 잘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애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미리 지난주에 예고가 나갔는데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라 애착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개괄적으로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영유아기에 우리 부모 자녀가 애착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고 이것이 또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애착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영아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맺는 것, 이것이 애착이고요. 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 또는 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동이 그 따뜻하고 친밀한 양육자와의 그 지속적인 관계에서 그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때 애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엄마와 자연스러운 또 아빠와 자연스러운 이런 애착을 주고받으면서 이 네. 아이들이 아주 건전하게 네. 또 행복하게 자라가는 네. 거겠죠? 맞아요. 예. 애착 형성에서는요, 특히 제가 아까 영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영아기가 특별히 중요한 시기로 보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아기라는 거는 그 출생 이후부터 생후 1년까지의 시기를 말하거든요. 네. 예. 프로이드나 에릭슨 같은 그런 학자들도 이 시기를 인간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로 보았어요. 그래서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봤는데요. 네. 그 영아는 그 인간관계의 폭이 좁죠. 네. 주 양육자와의 그 1:1 관계로 많이 한정이 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생활의 대부분을 그만큼 주 양육자에게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릴 거는 부모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 양육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예, 주 양육자는 주로는 부모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예, 그런데 반드시 부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기를 주로 보살피는 사람을 우리가 주 양육자라고 하는데 이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아니지만 이 시기의 아동의 발달에 정서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 경우는 조부모님이라든지 그렇죠. 또 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너무 바쁘신 경우에는 또 이렇게 특별히 아이를 맡아주시는 그렇죠. 선생님들 네, 같은 우리가 경우가 대리모라고 될 수 있겠죠. 하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은 그 양육자와의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자기와 중요한 타인, 즉 자기가 애착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내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한 이미지는 그 영아가 성장해서 또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지각하고 어떤 그 대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아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을 때 영아들은 자신이 애착하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네. 예, 이것은 이제 그리고 영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해줘요. 예. 따라서 이제 주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갖는 것은 영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신뢰롭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그 주변의 영아들이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 영아들을 관찰해 보시면 낯가림하는 시기가 있죠. 있어요. 네. 네. 대개는 안 떨어지려고 막 그렇죠. 울고. 네. 이 낯가림은 대개 이제 생후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은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아동에게 애착 대상과 애착 대상이 아닌 대상과의 그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낯가림을 한다는 거는 엄마에게, 그러니까 주 양육자에게만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동의 입장에서 그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의미 있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의미로 예. 볼 수 있는 거죠. 꼭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낯가림은 사실 아동 발달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막 낯가림하고 할머니가 좀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데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계세요. 그래서 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사람한테 맡겨서 아이가 좀 둥글둥글해지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언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아이들은 이렇게 낯가림을 하다가 한 18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주 양육자와의 그 의미 있는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주 양육자를 자신의 어떤 안전 기지로 확실하게 네.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이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바깥 세상을 씩씩하게 탐색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이 과업을 잘 성취하고 자연적으로 오히려 이 낯가림을 분명하게 하였던 아이들이 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미리 걱정하시기보다 이 과정을 아이가 충실히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18개월에서 어떤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 시기쯤에 아이는 이제 엄마가 조금씩 항상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어떤 놀이가 있냐면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그 깍꿍놀이 아시죠? 깍꿍. 예. 깍꿍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네. 예. 이 영아기 시기의 아이들은 중요하게 인지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상의 영속성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이 내 눈앞에 있다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 불안해하지. 대상이 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울거나 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를 항상 케어해주는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울고 찾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안정적인 애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면 엄마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내 주변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깍꿍놀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내 눈앞에 있다가 우리 깍꿍놀이 할 때 숨잖아요. 그렇죠. 그죠? 숨었다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숨었을 때 엄마가 없어졌나? 이런 긴장감을 느낄 때 다시 엄마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긴장감이 확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그 놀이를 재미있게 즐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대상 영속성을 잘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놀이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네. 애착 관계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 맞습니다. 어떤 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이들의 인지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우리가 여러 아이들이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그 타입을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말씀 계속 드려왔던 그 안정적인 애착. 네. 이게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엄마를 나의 주 양육자를 나의 어떤 그 안전 기지로 여기고 그 대상이 항상 내가 찾으면
반응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애착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아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편안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낯선 상황을 오히려 잘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엄마에게는 분명히 더 관심을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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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는 아이가 좀 긴장하고 불안해하지만 스스로 좀 이렇게 위안을 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네. 쉽게 다시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보여지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안정적으로 애착을 잘 형성해가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또 선생님 이 말씀이 더 중요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 전체 아동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안정애착이 아닌 다른 애착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회피애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경우는 그 유아가 엄마를 안전기지로 이제 잘 여기지 못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 그다지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엄마가 방을 떠나도 별로 울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도 좀 무반응한 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돌아온 엄마한테 다시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상호작용을 하려고 이제 시도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냥 무덤덤한 아이군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엄마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아이가 친밀감을 좀 덜 추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낯선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겠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어머니의 어떤 행동 패턴을 관찰했을 때,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편인 그런 이제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와의 신체 접촉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보다 조금 덜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어머님이 하시고 있는 행동을 방해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네.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람직한 반응만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퍼센테이지상 잦은 반응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저항 애착을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엄마가 함께 있어도 아이가 불안해해요. 예. 같이 있어도요. 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좀 불안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엄마와 분리된 경우에는 더 심한 불안을 보이는데 엄마가 돌아온 후에는 또 오랜 시간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불안한 그런 아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엄마에게 안기고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엄마를 밀어내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해요. 네, 네. 예. 또 한 가지 좀 또 안 좋은 케이스가 또 있다고. 네네. 네 가지 중에 그러시던데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혼란 애착의 유형은 네.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불안정 애착 중에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을 이 혼합된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 가만히 있다가 느리게 접근을 하는 것 같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또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좀 혼란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서는 뭔가 이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아직 덜
형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애착의 여러 종류를 봤는데 그럼 과연 이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네.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요인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애착에 요인을 주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양육 환경과 양육자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중요한 예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주 양육자가 이렇게 우울한 경우 이런 네. 경우를 한번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우울한 경우에는 그 주 양육 아이를 주로 케어하시는 그 주 양육자가 우울한 경우에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아무래도 이제 정상인 경우보다 더 줄어들겠죠. 예, 네. 줄어들고 또 아동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신호에 대해서 아무래도 덜 반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그래서 반응이 또 있는 경우에도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신뢰감을 갖기가 좀 어려워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신뢰감을 좀 형성하기 어렵고 또 이런 이제 양육자의 우울감으로 인한 영향은 그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네.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 반응성, 네. 이제 우울감이 이제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그 어머니의 결국은 반응성이에요. 아동이 보이는 신호, 울음이나 이런 옹알이나 이런 모든 신호들에 대한 그 반응성이 그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또 한 어떤 것들이 가지는 있을까요? 그 양육자의 아동기 경험이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 양육자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 양육자가 스스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양육되어진 경험이죠. 네. 예, 그 양육자의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진 그런 경험에서 이 주 양육자가 안정 애착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 네. 자신이 케어하는 그런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어떤 안정애착을 위한 좋은 반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안정애착을 잘 형성한 양육자의 경우에는 그 아동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그 영아의 울음 신호를 해석하고 그것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긍정적인 정서를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네. 편이고요.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영아의 기질이 또 요인이 네.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마다 또 기질적인 타고난 성격들이 또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까다로운 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양육자가 열심히 잘 반응을 한다 해도 이 아이와 좀 그 상호작용에서 제대로 잘 반응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애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우리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리모와 애착 관계를 부모보다도 더 강하게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아니면 엄마와 대리모가 동시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경우 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안정 애착감을 그 형성하는 데에 좋은 그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리모가 중요한 아이의 그 영아기 시기에 자주 교체가 되는 그런 네.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아이가 어떤 일관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정애착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좋은 대리모를 제공하시면서 동시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양보다는 좀 더 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네. 관계를, 그러니까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아이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질을 좀 더 그 높이시는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무리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오히려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하고 바쁜 와중에 작은 짬이라도 나면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놀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안아주고 네네. 사랑을 표현해주면 네.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을 경우에는 마련할 수 있겠네요. 그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부모님과 또 그 아이를 보살펴주는 그 대리모와의 어떤 그 같은 그 강도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적인 그렇죠. 네, 일관성 있는 교육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이 애착의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그것이 늘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내 아이가 좀 애착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님이 아이와 놀이를 이제 놀이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되죠. 소통할 네. 수 있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부모님이 아이와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의 정서에 잘 반응하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적인 놀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부모와 아이가 놀이하는 것을 상담자가 관찰하면서 부모님이 아이와 어떻게 그 노는 방법이 이 아이를 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상담 과정을 갖기도 해요. 그것이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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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말하자면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잘 이해하고 그 발달에 맞는 놀이를 하는 그런 스킬들은 사실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 훨씬 그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의 그 효과,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네. 예. 오늘 선생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항상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또 안정애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멋진 재미있는 좀 유익한 그런 내용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